네, 안녕하세요. 트라이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쓰는 도구를 거의 다 일단 꺼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적으로 어떤 도구들이 이제 개조에 필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가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름이랑 간단한 용도 정도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요 앞에 있는 이 도구들을 세 파트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절단 공구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가운데 파트는 요거는 이제 연마 공구라 그래서 면을 다듬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트, 이쪽에 있는 공구는 고정이나 뭐 관통,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단, 연마, 고정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분류로 한번 나눠봤고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이 도구는 이름이 커터기 혹은 절단기라고 하는데, 이 도구의 용도는 뭐냐면 황동봉 같이 좀 두꺼운 철사나 이제 황동봉을 자를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도구는 요거는 톱이죠. 딱 봐도 톱이죠. 근데 일반 톱은 아니고 이제 모형용으로 사용하는 톱인데 이름은 레이저 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톱을 보시면 톱날이 상당히 얇아요. 톱밥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모형 전용 톱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아트 나이프라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칼보다 훨씬 날카로워서 절단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니퍼인데 종류가 3개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얇은 철사도 자를 수 있는 그런 니퍼고요. 가운데 있는 니퍼는 우리가 1차 니퍼라고 그래서 보통 게이트를 먼저 제거할 때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그냥 얇은 프라본 같은 걸 절단할 때 쓰는 니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니퍼는 요거는 이제 타미야에서 만든 좀 크래프트 툴이라 그래서 좀 비싼 건데, 요 니퍼는 좀 섬세한 작업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니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도구 볼게요. 요거는 이제 줄인데 우리 손톱 깎을 때도 줄 많이 쓰잖아요. 요 왼쪽에 있는 줄은 이름이 다이아몬드 줄이에요. 네.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줄이라는 거는 보시면 약간 면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거려요. 요거는 이제 거친 면을 다듬는 줄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이제 막 쓸 수 있는 그 줄을 말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줄은 세목줄인데 줄의 이름을 정하는 건 여기 이제 보이시진 않겠지만 요 눈의 간격을 우리가 보고 줄의 이름을 정해서 세목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줄의 눈의 간격이 상당히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간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목줄 같은 경우는 면을 좀 더 부드럽게, 사포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다듬을 때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세목줄인데 요거는 좀 그 넓은 면을 작업하실 때 이렇게 큰 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목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름을 다 써놨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요거는 이제 사포인데 종이 사포를 제가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포 블럭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400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400방, 600방, 800방, 1000방, 1200방까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요 사포 스틱이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없을 때는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도구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롱노즈라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은 앞에가 좀 얇죠. 그래서 얇은 부품을 잡을 때나 좀 간격이 좁은 그런 공간에 이제 넣어서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런 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밑에 있는 거는 벤치죠.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요것도 부품을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황동선 잡을 때도 사용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송곳인데, 송곳은 구멍을 뚫는다기보다는 구멍의 자리를 잡을 때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핀바이스라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손드릴이에요. 근데 드릴인데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제가
뭐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핀 바이스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뭐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이제 소형, 중형, 뭐 대형 이런 식으로 드릴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드릴이니까 용도는 구멍을 뚫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멍을 뚫는다는 그 의미는 이제 뭐 디테일업도 있지만 뭐 관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파손된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사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도는 구멍을 뚫는다는 거. 네,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도구가 제가 봐도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자막으로 이 도구들의 이름을 제가 여기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도구를 검색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도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진짜 다 사야 되냐 분명히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도구는 분명히 다 용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는 절단 공구가 필요하실 때는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마 공구가 필요하시다면 이 안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어떤 공구가 필요하다,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다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도구가 다 필요하지만 당장 다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있으면 좋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 개조를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이 도구의 종류와 이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이 도구를 여러분의 도구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레이브TV 트라이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